건품! 안녕하십니까, 건품중고차 황준성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신종 매입 사기입니다. 이 내용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이 피해 사례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구독자 그렇게 많지도 않고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온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피해 사례가 저희에게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도 없고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차를 찾으러 딜러한테 찾아갔는데 경찰이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소비자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영업방해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소비자가 차가 눈앞에 있는데. 이 사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내용 끝까지 한번 보시고 피해 사례 당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대 중반밖에 안 되는 이 허위 딜러가 S63 메인을 타고 다닙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신종 매입 사기를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이 중고차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전에 이제 허위 매물 당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흐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허위 매물에 대한 법도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재도 생겼고, 그리고 피해를 받으시면 이제 보상할 수 있는 방법도 생겼고, 유튜버 딜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허위 매물을 까는 걸 많이 찍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이제 허위 매물을 웬만하면 잘 안 당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위 딜러들이 수입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허위 딜러들이 중고차 시장을 나가야 되는데 이 나가는 게 아니고 지네들끼리 모여서 이제 작당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발생된 게 신종 매입 사기입니다. 신종 매입 사기.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은 제가 사기라고 하지만 제가 지금 뭐 한국소비자보호원 그리고 뭐 자동차 조합, 법무사 그리고 뭐 신청 뭐 제가 신고할 땐 다 신고해봤는데 이게 법적으로 사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보신 분들이 어디다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호소할 데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요. 피해를 보는 만큼 허위 딜러들이 굉장히 많은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지금 문제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딱 말씀드릴 거예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은 당하실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허위 딜러들이 장난을 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기본적으로 허위 딜러들은 일단 전화상으로 고객에게 원하는 금액을 다 맞춰줍니다. 고객이 전화를 해봤는데 A 업체에서는 900을 준다, B 업체에서는 950을 준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소비자는 생각을 합니다. 속으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받으면은 바로 팔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허위 딜러랑 통화를 하게 됩니다. 많은 곳을 알아보다가 이제 허위 딜러한테 걸리게 되죠. 근데 허위 딜러는 여기서 과감하게 1000만 원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딜러를 부르게 되죠. 1000만 원 부르고 계약서 1000만 원 안 쓸 거잖아. 또 100만 원, 200만 원 감가하려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셨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그냥 계약서 써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소비자가 완전히 신뢰를 하시게 돼요. 그러면은 소비자가 딜러를 신뢰를 하는 순간 딜러는 여기서 작업이 들어갑니다. 어떤 식으로 작업이 들어가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사기를 쳤던 계약서고요. 이 계약서는 제가 피해를 당하신 분에게 제가 받은 계약서입니다. 이게 이제 계약을 하게 됐는데 소비자도 이제 모르셨던 내용이에요. 특약사항을 첫 번째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특약사항 보시는 분들 사실상 많지 않으시잖아요. 알고 보니까 딜러가 여기다가 그런 거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가격은 1000만 원 그대로 적되 여기에 특약사항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 시 위약금 2배를 작성을 합니다. 그 두 번째,
굉장히 웃긴 내용인데 이게 법적 효력이 정말로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건데, 중고차 성능 검사 이후, 성능 검사라는 거는 성능장에서 차를 입고하고 차를 보는 걸 성능 검사라고 하죠. 성능 검사 이후 발생되는 차량 결함 또는 문제, 그리고 고지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 시, 그리고 누유 및 결함, 문제점이 있으면은 감가될 수 있음을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작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계약서를 특약사항에 두 가지를 작성한다고 말씀드렸죠.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 시 위약금 2배. 두 번째, 성능 검사 이후 발생되는 문제는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작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딜러는 소비자에게 차량 대금에 1000만원의 차량 대금 중에 200만원만 납부한 상황이고, 그리고 800만원은 주지 않았죠. 그리고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성능검사 이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감가될 수 있다. 그리고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 시 위약금 2배. 일단은 딜러는 차를 가져갑니다. 200만원만 주고, 그리고 성능기록부를 제출을 받아요. 이 성능기록부가 또 정상적인 성능기록부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그 제시표를 만들어가지고 막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차를 봤는데, 우리 1000만원의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차가 문제가 많으니 1000만원 못 준다. 드릴 수 있는 금액은 지금 말씀해주지 않은 교환이 지금 세 군데 나오고, 누유랑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한 고질병이 너무 많다. 이거 그대로 계약 못한다. 저희는 1000만원이 아닌 400만원 감가한 600만원에 매입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그러면은 소비자가 얘기를 하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은 차 갖고 와라. 환불해 줄 테니까 그럼 없던 걸로 하자. 그러면 딜러가 뭐라 할 거예요? 대충 감이 오시나요?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통화했던 통화 내용을 제가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아우디 차량 네, 그 매입한 대표인데요. 네네네네, 네, 저희 직원이 아까 그 매도인감 받으러 갔다가 성능 받고 전화 달라고 하셨다 하셔서 네, 직원이 나가 있어서 제가 이제 사무실 안에서 성능 받고 직접 네, 지금 전화를 드리는 건데요. 네네네, 이거 차량 성능 맡았는데요. 네, 차량이 그 하부에 문제가 네, 많아요. 네네, 네, 이게 오일이 지금 오일 누유가요. 누유 네, 자체가 한 군데서만 누유가 발생이 된 게 아니라 네, 여러 군데에 발생이 엄청 많이 됐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네, 직원한테 전화해 보니까 고객님이 네, 그러면 차량을 뭐 환불을 원하신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직접 전화드렸습니다. 네네네네네, 네, 전화 드린 건데 이게 누유 수리비가 네, 보니까 뭐 변속기에 뭐 고무 파킹 들어가는 조그만 소모품 하나가 있대요. 네네, 근데 이게 터졌대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는 친구 공업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네, 이 고무 패킹이 만약에 살아있으면은 네, 수리비가 50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하는데 네, 이게 터졌으면은 15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대요. 이 고무를 구하는데.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성능장 가갖고 여쭤보고 왔는데 쓸 네, 수가 없대요. 터져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못된다 그러면은 이게 누유가 새면서 엔진 보링까지 해야 되는 시점까지 온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거 고객님께서는 어떤 방면으로 처리를 원하시는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고요. 네, 이게 공인비 빼고 부품만 15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대요. 수입차라서.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네, 되면은, 그쪽에서 가져가서 수리하는 것도, 네. 그러니까 차라리 판매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상관이 없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네, 판매가 안 되시게, 환불을 하시게 되면요. 네, 저희 그때 서류 보시게 되면은 네, 어찌됐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면 네, 저희가 차를 가지고 왔고 네,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저희 직원이 작성을 하고 왔기 때문에 네, 차는 저희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거를 고객님이 수리를 하시게 되면 상당히 비싼 금액에 수리를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하면은 아무래도 제 친구들 다 공업사에서도 하고 있고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냥 공인비 안 들어가고 부품값만 해서 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고객님께서 하시면 비쌀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고객님이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네. 이제 저희 뭐 엠파크 저희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는데 이제 서류 보시면 환불 비용이 있으세요. 네. 환불 비용은 간단하게 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지시 계약금의 2배라고 저희 지금 작성을 하고 왔는데 근데 이거는 네. 저는 분명히 차를 월요일 날에 네. 드린다고 했었었는데 네. 그 직원분께서 차를 가지고 왔거든요. 차량 성능 점검을 맡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근데 제가 들은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네. 저도 직원이랑 통화를 해봐야겠지만 제가 이거를 들은 바로 제가 이게 하나하나 직원이 많기 때문에 관리를 하나하나씩 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걸 보면은 이거는 계약금으로 걸린 차량이 아니고요. 네. 250만 원의 차값에 보시게 되면은 200만 원 지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계약금이 아니라 250만 원 지금 입금 받으신 거죠. 네. 차값이 450인데 네. 그러면은 50% 이상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바로 차량을 판매하셨는데 매도용 인감만 고객님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어찌됐든 고객님께 여보세요? 네. 듣고 있어요. 네네. 네. 그렇게 되시면은 어찌됐든 뭐 단순 변심은 아니시더라도 네. 네, 이제 차를 저희 쪽에서 가져와서 투차비라든지 뭐 출동 뭐 주유비라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출동비라든지 이 서류를 작성하는데 서류도 엠파크 상사에서 돈을 주고 구매를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비용은 고객님께서 지불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비용이 얼만데요? 출동비랑 뭐 직원이랑 통화를 해봐야겠지만 이게 성능까지 맡았는데 성능비가 55,000원이고요. 그거 제가 부담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그쵸. 고객님이 차를 다시 가져가시는 거니까요. 네. 네, 그리고 출동비에다가 엠파크 주차 이틀, 하루 엠파크 상사에 엠파크 단지에 전화를 해보셔도 되고요. 엠파크 하루 주차비가 55,000원이세요. 네. 네, 그래서 이틀 11만 원 정도 나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출동비랑 다 하시고 뭐 주유비 다 하셔서 하시게 생각하면 주유를 50만 원 하셨어요? 정도. 어떤 거요? 주유를 하셨어요? 그것도 제가 직원한테 주유를 탁송을 주유를 해놨었었는데. 그래요? 그러면 탁송 기사한테 직원이랑 통화한 다음에 탁송 기사랑 통화를 하고 주유를 안 했으면은 그건 처리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네, 제가 하나부터 열까 끝까지는 다 관리를 하지 못하고 전화로 받은 상태에서만 제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연락을 드리는 거라서 뭐 저희도 뭐 정말 많은 거를 바라지는 않고요. 그냥 든 비용만 처리해 주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따져봐야겠지만 약 한 50만 원 정도 이게 나오실 것 합법적인 건가요? 같거든요. 네, 그럼요. 서류상에 보시게 되면은 다 써져 있거든요. 이게 맞다라고요? 네. 음. 왜냐면은 저도 대표로서 차를 고객님들한테 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고요. 저도 웬만하면은 고객님께서 그냥 어쩌시다시피 차를 가져가신다고 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만약에 이 차를 수리를 하실 거라고 하면은 그냥 저희 쪽에서 싸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냥 그러고 싶진 않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뭐 고객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는 처리를 해드릴 거라서 네. 네, 저희는 뭐 그거 상관이 확인 한번 없고요. 해보시고 전화 한번 주세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 시 위약금 2배랍니다. 내가 지금 계약금 200을 줬으니까 400만 원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400만 원만 달라고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주차비 내놔라. 지금 하루에 몇만 원씩이니까 우리 단지에서 정상적으로 지금 측정한 그걸 3만 원씩 줘야 되고 하루에 그 다음에 우리 출장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성능비까지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 변심물의 위약금까지 첨부하게 되면은 200만 원의 계약금 줬으니까 300만 원은 줘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소비자가 금액을 다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를 하는 상황밖에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걸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법무사에 문의를 해봤고, 법무사에서 첫 번째 말하는 거, 계약을 서로가 인정하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형사처벌이 될 수 없다, 민사로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 경찰서에서 신고를 하더라도 200만 원의 금액을 줬기 때문에 저 딜러한테도 점유권이 있다, 차를 함부로 뺄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죠. 손님이 차를 찾으러 갔는데 영업방해로 신고를 당해서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리고 세 번째, 소비자 보호, 뭐 이런 데 업체들 많이 있잖아요. 전화해봤자 우리는 관이 없는 부분이니까 다른 데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조합에 전화를 하더라도 계약은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 아무데도 신고할 방법이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차량 판매하시면 계약 대금의 100%를 받고 출고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특약사항에 나한테 불리한 조건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유리한 방법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을 예로 들면은 오늘 날짜로 며칠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나 차량 문제, 그리고 차량에 하자 있는 부분도 양수인 누가 딜러가 무슨 딜러가 책임을 지는 걸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니까 요것만 꼭 유념하시고 중고차 판매하실 때 꼭 이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사장님들 자동차 판매하실 때 어플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어플에서도 사기가 있습니다. 감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감가를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같이 얘기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